올해 61살의 박춘식 씨는 35년간 다니던 중견 건설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은 그에게 있어 평생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숙 씨와 함께 조촐하게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던 춘식 씨는 퇴직 축하 자리에서 처남 이상훈을 만나게 됩니다. 상훈은 춘식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데 지금 도로 지분을 사두면 나중에 구획 정리될 때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90제곱미터짜리 황금 입주권이 공짜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한 춘식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상훈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친구들 6명이 투자했고요. 다들 대박 났다고 난리입니다. 형님은 건설 쪽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기회의 가치를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까지만 모집한대요. 늦으면 기회 날아갑니다. 춘식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투자가 성공하면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얻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처남의 말이니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훈아,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춘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형님.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근데 형님, 진짜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대기 중이거든요. 다음 날 상훈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춘식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여기 계약서입니다. 시행사는 대한개발이고요. 토지 지분 증서도 여기 있습니다. 춘식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형님,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도로 부지가 나중에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입주권을 받는 겁니다. 3억 원이면 90제곱 한 채는 확실합니다. 아내 미숙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한번 보여주고 결정하는 게 어때요? 하지만 상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러시다가 기회 놓칩니다. 제 친구 박 사장님도 어제 5억 넣으셨어요.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신데도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춘식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5년을 일했는데 이런 기회 하나 못 잡겠습니까? 알았어, 하자. 근데 정말 확실한 거지. 형님, 제가 형님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도 2억 넣었습니다. 상훈의 말에 춘식 씨는 마침내 도장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은 걱정 마. 내가 35년 건설업계에 있었는데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상훈이가 처남인데 우릴 속이겠어? 춘식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3억 원은 그렇게 상훈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투자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춘식 씨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야? 형님, 인허가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큰 사업은 시간이 좀 걸려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현장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춘식 씨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그곳은 그저 낡은 도로 위에 몇 개의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개발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춘식 씨는 구청을 찾아가 개발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 예정 구역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한번 검토된 적은 있지만 환경 문제로 무산됐어요. 현재로선 개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춘식 씨는 당장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구청에서는 개발 계획이 없다는데. 형님, 진정하세요. 그건 공식 발표 전이라 그런 겁니다. 시행사 쪽에서 이미 다 진행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훈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춘식 씨는 직접 시행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곳은 허름한 오피스텔 원룸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독촉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춘식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분, 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문제는 소유권이 12명에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그중 대부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지분을 팔았어요. 게다가 이 땅 위에는 현재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춘식 씨가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 씨가 산 건 도로 밑 땅의 일부 지분이에요. 근데 이 지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령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해도 수십 명과 나눠 가져야 할 겁니다. 춘식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제 3억 원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이미 연락이 두절됐고 회사 계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박 씨 말고도 15명 더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식 씨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돈이 다 날아갔어. 미숙 씨는 잠시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3억이 다 날아갔다고요? 시행사가 사기였어. 나도 몰랐어. 상훈이한테 완전히 당한 거야. 상훈이요? 우리 동생이 당신을 속였다고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처남한테 이런 짓을. 미숙 씨는 당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훈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상훈의 집을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 전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보, 상훈이 놈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예요. 미숙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35년 모은 돈을, 우리 노후 자금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춘식 씨도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소식을 들은 딸 박민정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32살의 민정은 회사원으로 일하며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또 사기당한 거잖아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사람들 말만 믿고 이래요? 10년 전에도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았잖아요. 5년 전에는 보험 사기당해서 2천만 원 날렸고. 그때는 달랐어. 이번엔 상훈이가. 삼촌이라고 다릅니까? 아빠는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아빠가 도와주신다던 3천만 원은 어떡하고요? 춘식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나 이제 어떡해요? 시댁에서는 혼수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는데. 민정은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신, 나 친정 가서 좀 있을게요.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3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요. 미숙 씨는 울면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춘식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지난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상훈은 왜 자신을 속였을까요?
알고 보니 상훈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춘식 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15명의 피해자가 총 15억 원을 날렸습니다. 우리 고소해야 합니다. 그 사기꾼들 감옥에 보내야 해요.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망갔대요. 돈도 다 빼돌렸고요. 다른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식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답은 암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 재산도 없고 관련자들은 다 잠적했어요. 형사고소는 할 수 있지만 민사상 배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식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계약서를 제대로 안 봤을까?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를 피했습니다. 춘식이가 또 사기당했대. 그 사람 왜 맨날 그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민정은 결국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예비 신랑 측에서 장인 어른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혼사를 서두를 수 없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춘식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숙 씨는 친정에서 한 달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춘식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재취업도 어려웠고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해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식 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 해.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산 토지 지분이라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춘식 씨는 계약서에 적힌 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4차선 도로 한가운데였습니다. 내 땅이 저 밑에 있다고. 허무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억 원을 주고 산 것이 도로 아래 보이지도 않는 땅이었다니. 춘식 씨는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여기가 제 땅입니다. 그는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3억 원 주고 산 제 땅이 여기 있어요. 누가 좀 돌려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그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미쳤나 봐. 춘식 씨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90제곱미터 아파트 준다며. 황금 입주권 준다며. 다 어디 갔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춘식 씨는 안전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후 귀가 조치되었지만 그의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진 뒤였습니다. 도로 위의 땅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댓글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부동산 사기당한 호구네. 맨날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모르나.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려. 춘식 씨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춘식 씨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춘식 씨 맞으십니까? 저는 한빛건설 개발팀 정수호 과장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가 그쪽 지역에 도로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춘식 씨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정수호 과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박 씨께서 소유하신 지분이 있는 토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보상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춘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박 씨 지분으로는 대략 4,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4,500만 원이면 당장의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먼저 연락하신 겁니까? 사실 다른 지분 소유자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돼서요. 박 씨가 제일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다른 소유자들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시겠어요? 춘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시행사한테 속아서 투자했다가 이 꼴이 됐거든요. 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박 씨께서 다른 소유자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한 명당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총 15명 정도로 파악되니까 다 찾으시면 3천만 원 추가입니다. 춘식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상금 4,500에 중개료 3천 합치면 7,500만 원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즉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한 명 한 명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춘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처음에는 모두 의심했습니다. 또 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도로 확장으로 보상금이 나온대요. 한빛건설에 확인해 보세요. 춘식 씨는 정수호 과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확인 전화를 한 피해자들은 하나둘 춘식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씨 덕분에 조금이라도 건졌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춘식 씨는 15명 전원의 연락처를 한빛건설에 넘겼습니다. 한 달 후 보상금과 중개 수수료가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춘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500만 원. 3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춘식 씨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할 말이 있어.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미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좋은 소식이야. 다방에서 만난 두 사람. 춘식 씨는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보상금 나왔어. 7,500만 원. 미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보상금이 나왔어. 3억은 아니지만.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자. 알뜰하게 살면서 조금씩 모으면 돼.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춘식 씨는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아빠야.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만난 민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정아, 보상금이 나와서 3천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준비해. 민정은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더 이상 너한테 실망 안 끼칠게. 민정은 울먹이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춘식 씨는 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백반집이었습니다. 1년 후 식당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춘식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딸 민정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사위는 장인을 존경한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춘식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한편 사기를 친 처남 상우는 결국 해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숙 씨는 법정에서 동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춘식 씨의 식당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두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통장에는 다시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옛 동창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춘식아, 나 좋은 투자처 알아냈는데 관심 없어? 춘식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투자 안 해. 땀 흘려번 돈이 제일 확실한 거더라고. 그래도 이건 진짜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미안하지만 사양할게. 나는 이 식당 하나면 충분해. 동창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그래? 예전에는 쉬운 돈, 빠른 돈만 쫓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춘식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일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기도 했어. 무슨 깨달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선 냉정해야 해.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요. 춘식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었던 그 시간.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 후 춘식 씨의 식당은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딸 민정이 운영을 맡았고 사위도 퇴근 후 와서 도왔습니다. 통장에는 1억 원이 모였습니다. 3억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엔 정말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춘식 씨는 손자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어줘야지. 미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벌써 훌륭한 할아버지예요. 옛 피해자 중 한 명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 덕분에 저도 보상금 받아서 작은 가게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춘식 씨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서로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이제 다 잘 되는 거죠. 저녁 무렵 춘식 씨는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3억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배웠어. 가족의 소중함, 땀의 가치,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했습니다. 춘식 씨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부자가 아니어도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한탕을 노리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